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어느 패친의 도움으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정엽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프린트를 해봤더니 한 550여 페이지 정도가 되는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몇 가지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이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저도 일주일이면 한 두세 건의 판결문을 읽습니다. 특히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낸 그런 판결문들이 나오면 꼭 읽어봅니다. 물론 저도 PDF 파일로 얻어서 PDF 파일인 상태에서 읽어보지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밑줄을 긋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종이 위에 프린트를 하고 그리고는 칼라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습니다. 보통 영국의 판결문들은 20페이지에서 많으면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 50페이지 정도의 판결문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문이고, 그리고 정말 역사적인 판결문들 가운데서는 100페이지에 이르는 그런 판결문도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님의 이번 그 문제는 물론 그 메인이 그 주가 뭐냐면 그 따님인 따님의 그 입학에 얼마나 범법적인 행위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그분의 어떤 그 투자에 관한 그런 얘기들인데, 제 생각에는 한 100페이지 정도의 판결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550페이지 가까운 그런 판결문이 나와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증인들이 정은대에 서서 질문에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정인이 횡설수설 말을 많이 하면 대부분 의심을 받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는 정인들 가운데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정인들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님들도 정인이 얼마나 간략하게 정확하게 증거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는지를 보고서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판결문을 프린트한 다음에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느낀 느낌은, 임 판사가 얼마나 고된 시간을 보냈을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유죄로 지금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마음 양심 한쪽 구석에서 유죄로 얘기할 수 없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유죄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 판결문을 쓴 게 아닌가라는 것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550페이지를 쓰면서 왜 이렇게 소송의 핵심인 내용은 빼고 부차적인 내용들의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을까? 관심을 그리로 돌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legal entity, 즉 누가 피고인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민 씨의 M 의정원에 입학했을 때, 여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입학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 거기에 위조된 서류가 들어가서 위조된 서류로 유리한 입장에서 입학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M 의전원에 입학 서류를 냈던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았다. 그럼으로써 위조 서류를 만들고 행사했다는 그런 범죄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행사를 했습니까? 물론 훑어보니까 위조 서류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표창장 부분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 활동을 한 그런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 정경심 교수가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 딸의 생년월일이 언제다, 우리 딸의 주소가 언제다, 이런 것들을 알렸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조 서류를 만들지 않았지만 위조 서류를 행사했다. 궤변이라고 물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다 워낙 그런 대한민국이니까 다 인정을 하고 위조 서류를 일단 만들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위조 서류를 대학 입시에 행사를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대학원 의존은 입시에 누가 행사했습니까? 누가 대학원 입시 서류를 제출합니까? 조민 씨가 제출을 합니까? 아니면 그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가 제출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대학원을 들어갈 때 그 대학 입시 서류를 누가 제출했습니까? 여러분이 제출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제출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만일 제출을 했는데 그 제출한 서류가 위조 서류 행사에 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소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소가 되어야 됩니까? 리걸 엔티티가 틀리면요. 그 판결 자체는 무효입니다. 우선 제가 훑어보니까 너무 수많은 부분에서 엉터리 판결이 눈에 보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래요. 표창장은 위조 서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표창장에 관해서 써져 있는 수많은 이 판결문들은 뭡니까? 위조 서류가 아니면 아닌 거지. 그 다음은요. 체험에 관련된 말 그대로 우리가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계된 수많은 서류들 속에 정경심 교수가 이메일을 보내서 따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따님의 생일을 알려주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이 안에 보니까. 뭐 정확한 증거를 저는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렇게 위조된 서류가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행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행사를 한 사람은 정경심 교수가 아닙니다. 더더욱 의존은 원서를 내는 당시의 조민 씨의 나이는요. 미성년자의 나이가 아닙니다. 왜? 리걸 엔티티, 즉 누가 피고인인가, 누가 그 문제, 그 일을 행사했는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만든 이 판결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선 그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판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판사가 될 수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수십 번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따박따박 올려보겠습니다. 런던의 김인수였습니다.